네,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그렇게 조율을 하는 게 좋겠다고 최고위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상관이 문제가 한번 확인해봐봐. 대선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9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는 정책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동안 국민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정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정책을 강하게 반대했었으나 지난 겨울 예산심의에서 야당은 이것을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도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정책과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환상에서 나온 것인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 성장이라고 해야 할 판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1인당 연간 1,035만원씩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과연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 일자리, 중소기업 일자리, 최저임금 등 모두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서 해결한다는 발상은 반시장적이고 그 실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바른미래당은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발상을 거두고 문재인 정부는 노사 간의 대타협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우리보다 앞서 했던 선진국 중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나라들은 모두 노와 사 양측이 큰 양보를 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우리도 문재인 정부가 노와 사 양측이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 또 세금을 더 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노조는 해고의 자유를 높이는 그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동의해서 또 기업은 정규직을 채용하는 이런 식의 노사정 타협을 이루어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보다 노동개혁, 규제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OECD가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개월 전의 3.7%에서 3.9%로 올렸습니다. 미국과 일본, EU와 중국 모두 다 성장 전망치가 올라갔는데 유독 한국만 3.0% 그대로 했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에 매달리면서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이 문재인 정부로서는 OECD의 이 전망치 발표를 위험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2017년 작년 초, 중, 고의 사교육비가 학생 1인당 월 27만 1,000원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5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공교육의 붕괴, 교실의 붕괴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공교육을 살리는 것, 학교 교실을 살리는 정책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학생부 종합전형, 즉 학종을 강조하고 과정중심의 내신평가가 더 중요해짐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예체능 사교육에 몰리고 학교에서 수능 준비를 제대로 안 하니까 수능 준비도 학원에 더 가야 하고 심지어는 학종을 컨설팅하는 그런 사교육까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공교육 정상화, 학교 교실의 정상화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인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성의 경력 단절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돌봐줄 것인가, 이 문제도 방과 후 학교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영어 교실을 1, 2학년의 경우에 없애고 원어민 강사 정책도 퇴보하고 있고 방과 후 돌봄 기능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영어 교육도 오락가락했고, 이런 모든 게 이 교육부가 제대로 중심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초등학교 하교 시간을 4시로 1학년부터 일률적으로 연장하고 방과 후 돌봄을 강화해야지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해결하고 사교육비 부담도 완화시킨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말 학교를 살리고 학교에서 영어 수학을 비롯해서 예체능까지 스포츠까지 이렇게 다 사교육 부담을 공교육 교실 안으로 갖고 오는 이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교육부가 도대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님을 우리 바른미래당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모시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주선 공동대표님과 상의를 거쳤고 오늘 아침 최고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일주일 미국에 출장을 다녀옵니다. 워싱턴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까지의 여러 가지 이 현안 과제들과 또 두 정상회담 이후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또 미국의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일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일자리조차 없애는 정책만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한계선상에 있던 중소기업들은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으로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배우라는 바른미래당의 충고에는 왜 귀를 닫고 있는 것입니까? 마크롱 대통령은 일명 프랑스병이라고 일컬어지던 각종 구조적 문제를 과감한 노동개혁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구글, 페이스북, 토요타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를 약속하고, 이런 자신감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돌아왔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근본적인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외면한 채 대정요법으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역대 정부 최고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계속되어 왔지만 그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난해 11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은 60대 임시직, 알바였던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정부 부처와 지방의 공무원들까지 총동원해서 닥달했지만 겨우 50.4%입니다. 금년도 일자리 예산도 19조 원이나 편성했지만 2월 취업자 증가폭은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국민 혈세 수십조 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데 또다시 세금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죄다 3년에서 5년까지의 한시적 미봉책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없이 임기 동안 최대한 선심 쓰고 그 뒷감당과 책임은 다음 정부와 후세대에게 떠맡겠다는 무책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수차 강조했지만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공무원 17만 4천 명 증원에만 향후 30년간 531조 원이 소요되고 최저임금 인상 보전,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에도 천문학적 재정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또 언제까지 얼마나 더 국민 혈세를 퍼붓겠다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중장기 국가재정을 산출한 결과 오는 2060년에 늘어난 나라빚은 이들 4대 재정사업만으로도 3,400조 원에 달합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땜질식 대직요법이 아닌 과감한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자유 게시판에 지방분권 개헌 요구 서명 강요 및 할당제 즉각 중지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서울의 한 구청의 경우 각 동에 3,000명, 담당 공무원에게는 각 40명씩 서명받을 것을 할당했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이 동원되어 서명을 독려하고 사회복지사는 가정방문을 하며 서명을 받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지방분권에 대한 설명 자료나 구두 설명 없이 묻지마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를 통해 개헌안을 마련한 뒤 국회를 건너뛰고 일방적으로 개헌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묻지마 서명이 대통령 개헌안의 정당성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강제적 그리고 묻지마 정당성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 개헌안 발의의 움직임을 멈추고 국회의 개헌 논의를 차분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429조 예산에 최저임금 급속 인상에 의해서 세금 퍼주기 3조 원을 작년에 편성했는데 그때 정말 농성을 해서라도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고서도 아까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1월 달부터 그 돈 나눠주기를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지금 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에 잘못 낀 단추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아까 원내대표님 말씀에 그 프랑스 얘기도 나왔지만 미국, 일본 다 고용 거의 완전 고용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기본은 경제 일자리 주체인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 기살리기는커녕 계속 기업에 대한 기 빼는 정책만 일삼고 있는데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다. 1월달 어제도 얘기했지만 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업 22,000명 줄고 거기에 관계되는 소소매업 92,000명 줄고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 낀 단추의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최저임금이 지금 영향으로 15조 근로시간 단축 12조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대 38조 실업급여 확대 5천원 이게 전부 기업이 돈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법인세 올리고 소득세 올리고 지금 완전히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나 또는 프랑스가 하는 정책에 정반대로만 계속 가고 있는데도 그 결과가 지금 빨간불이 계속 켜지는데도 또 이번에 추경예산 4조 원을 또 세금 퍼주기 하는 식으로 나눠주고 기업 기살리는 정책은 전혀 아랑곳 없고 큰일 났습니다. 최소한 규제 프리존법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산업서비스기본법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러한 정말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국민 혈세만 나눠주는 그러한 정책만 계속하고 있는 이 경제 정책 잘못 낀 단추 바로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경제 단추
일본과 미국과 프랑스와 같은 그런 정책을 다시 펴주기를 촉구합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한마디로 하면은 암 환자한테 진통제 투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 실업암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최저임금 급격히 인상해서 청년 실업을 늘렸고, 또 공공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청년 신규 일자리를 오히려 줄여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 대책 없이 아까 김병철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대증요법만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암치료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알고 있고 만국 공통입니다. 딴 게 아니라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입니다. 이게 치료법입니다. 근데 이 치료법을 쓰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노동개혁은 노조와 전쟁을 해야 되고, 규제 완화는 자기 민주당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치료법을 쓰지 않으면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언론에 보니까 국내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해외 일자리만 늘어난다. 국내 대기업 7곳 2010년에서 16년 고용 현황 조사를 해보니까 이 대기업 7곳에 국내 고용은 8.5% 늘었는데 해외 고용은 70.5% 늘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할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다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제발 새로운 것도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이런 진통제 정책 그만두고 근본적인 치유 대책을 내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칭찬을 좀 하려고 합니다. 채용비리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 의지가 단호한 것 같습니다. 어제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을 전원 면직시켰습니다. 처음입니다. 원래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법부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해고할 수 없다는 방침 때문에 여태까지 공공기관의 부정비리로 입사한 사람 한 명도 해고를 시킨 적이 없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요. 동시에 동일한 잣대로 다른 공공기관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공공기관 2,300여 건의 채용비리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2,300여 명이 부정입사를 한 것입니다. 강원랜드에 적용한 잣대를 이 공공기관 2,300여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대한민국의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대책이라는 공언이 무색할 정도로 기존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지원액만 늘리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해서 특단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기존 사업 확대 및 지원금을 늘리는 밑빠진 독에 국가 재정 쏟아붓기 정책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청년 일자리 대책이 목적인지 추경 편성이 목적인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안 될 일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규제혁신 등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나 신산업 발굴과 같은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담기지 않는 등 땜질식 정책에 불과합니다. 청년 고용의 부진이 기술 혁신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주력 산업 고용 창출력 둔화와 신산업 창출 지체, 대기업 신규 채용 위축, 교육 동질화, 과도한 정규직 고용 보호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근본적인 구조적 처방은 없고 대증 처방만 있습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의 원인은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력 부재에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고 세금만 퍼붓고 있습니다. 향후 4년간 청년 고용 규모를 18만에서 22만 명 더 늘려 청년 실업률을 8% 밑으로 낮춘다는 목표로 4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훨씬 더 큰 규모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으로 인한 시장 왜곡은 4년 후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것이고 올해 신규 채용되는 청년이 4년 후 정부 지원이 없어질 경우 현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일자리 대책은 추경 편성 등 단기 자금 투입 방식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오늘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해법의 하나로 청년 창업에 초점을 맞춰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 기업가 및 관계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청년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훈재 액트너랩 CTO 공동대표, 김정현 쉐어하우스 우주 대표, 김태호 플러스 대표, 민재명 안드로메다 대표, 홍선기 에스크컬처 대표, 이준석 클라스 스튜디오 대표이자 바른미래당 노원병 공동지역위원장, 조희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 과장 등이 참석해서 청년 창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함께 청년 창업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단장님 말씀 없으시죠? 예, 공개회의 끝나기 전에요.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춘천, 평창, 마산, 창원, 광주를 좀 다녀왔는데요. 춘천하고 평창에서는 지금 패럴림픽이 끝나고 나면 평창과 강릉 또 정선에 있는 이 올림픽 시설들을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지방의 재정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강원도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제 행사, 아주 큰 국제 행사하고 나면 꼭 뒤처리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되는데요. 과거 여수 엑스포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위에서 한번 이 정선 또 평창, 강릉에 있는 이 시설들에 대해서 활용 방안과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이 분담 문제, 역할 분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기를 바라고요. 마산 창원에서는 성동조선과 SGX조선의 법정관리 내지는 법정관리가 임박한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대우조선 해양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거제, 통영, 이 마산, 창원, 이 진해 이 일대가 이 조선산업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이미 고용, 인구, 지역경제활동 감소세가 아주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법정관리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주시고요. 한국 GM의 창원공장 또한 그 지역에서는 이 군산공장에 이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남 지역이 저희들도 후보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만은 이 경남 지역이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정말 꼼수로 도지사를 사퇴하면서 자기 후임 도지사를 못 뽑도록 하고는 대선에 출마해버린 그런 지역인데 그 사이 기간에 작년 그 사퇴 이후에 지금까지의 이 1년 기간에 이 지역 경제가 이렇게 악화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 이 점에 대해서 후보를 찾는 노력과 별개로 정책위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최고위원 공개회의 끝나면 여기서 정책이 이 토론회가 있으니까 옆방에 좀 가가지고 비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 보도받은 모두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 전화로 앞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